언론사는 광범위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표적인 미디어 산업입니다. 많은 비정규직이 그렇듯 언론사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는 신문 방송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부산 지역 언론사의 비정규직 노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디지털 기술이 매체 간의 경계를 허물며 전통 저널리즘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신문사들은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디지털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 노력 중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생산 방식이 워낙 다양해서 흐름을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올 기사를 찾아 어뷰징하는 게 핵심인데 SNS에서 이슈가 되는 기사의 경우 통화를 통해 직접 취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문사는 아직 전통 저널리즘의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디지털 퍼스트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온라인 기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은 없을지라도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디지털 퍼스트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 온라인 부서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일부 정규직의 경우 은연중에 비정규직을 무시하는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무시나 비하 등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신문사 비정규직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불명확한 정규직 전환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꾸준히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면서 무기직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환 시점이 확실히 보장된 게 아니라서 그게 불안해요. 방송국은 어떨까요? 방송국은 PD, FD, VJ, 작가, 아나운서 등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미디어 산업입니다. 지역 방송사의 고용 현황을 보면 3사 총 653명 직원 중 비정규직은 모두 284명으로 43.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노동 착취 반대,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면서 제일 착취하는 게 방송사 내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국 비정규직 노동자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참여자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는 임금 문제였습니다. 근무 연차에 따른 급여 상승이 없고 시간의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력 있는 작가들이 가진 노하우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정규직들은 자기 일은 작가에게 다 시키면서 연차가 쌓이면 호봉이 올라서 임금을 더 받아가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불공평해 보였어요. 또한 비정규직은 임금 지불이 예상 가능한 정규직과 달리 프로그램이 편성, 송출되어야 바우처로 임금을 지불받기도 합니다. 특히 올림픽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편성될 때 지역 제작 프로그램은 방송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임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은 했는데 방송이 결방됐을 때 노동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요. 또 방송 결방 여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타의적 무임금 휴가를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문제 외에도 다양한 비공식적인 차별에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프리랜서용 카메라가 없어요. 내가 회사 일을 하는데 카메라를 사야 하는 거예요. 편집을 하러 가는데 컴퓨터가 없어요. 직원들이 퇴근하면 그때 편집했습니다. 그게 미친 듯이 불만이었어요. 새로 아나운서가 왔길래 제가 누구씨라고 불렀는데 PD한테 불려갔어요. 그 정규직이니까 님을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리랜서는 엄밀히 말하면 외부 사람인데 정규직이란 이유로 님을 붙이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졌고 아주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불확실한 미래. 인터뷰 참여자들은 최소 2년의 고용을 보장한 후 업무 성과에 따라 연장이나 정규직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강조했습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방송사의 상황은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예전엔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만 업무 내용과 임금을 계약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요즘은 계약서를 쓰긴 하지만 직군과 업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딱 2년 쓰고 보내기 좋은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은 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기분이 좋진 않죠. 방송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있다는 거는 시작 전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비정규직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가령 현재 언론사 비정규직은 자신에게 처한 현실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고 때론 프리랜서로서의 장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하면서요. 물론 비정규직의 구조가 당장 변화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은 내가 만든 것이 공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에 만족감이 큽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이 견디기 힘들었겠죠. 내가 이걸 힘들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 임금 지급의 정기성, 합리적이고 투명한 고용 방식, 추가 노동에 따른 인건비 상정 등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미디어 비정규직의 문제는 개인 스스로 해결하고 감내해야 하는 인내와 극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우선되는 노동 환경과 그에 따른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미디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절실합니다. 언론사 조직 내에 보이지 않은 갑을관계의 종식이 필요합니다. 언론사는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을이 아닌 함께 콘텐츠를 생산하는 동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필요합니다. 개인으로 이루기 힘든 연대의 힘이 지금껏 미디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느리고 느슨하지만 연대하여 바꾸고 싶다는 열망.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안전장치는 바로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료들과의 연대입니다.